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지기현에게 재판 맡길 수 없다. 이거 여기서 매물쇼에서 계속 얘기했다. 맞죠? 야 이게 나오네. 나오네. 세 번째 김용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그 아주 개인적으로도 흐뭇하시겠습니다. 요새 3특검이 날라다닙니다. 요새 예. 특검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예. 뉴스를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 진짜 그래요. 예. 결론적으로는 참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을 워낙 잘 만들었나 봐요. 법이 꼼꼼하고 또 법이 적절한 타이밍에 동시에 네.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 아. 잘 돌아가는 것 그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법은 제가 꼼꼼하게 만들었고요. 김용민. 네, 법안 처리는 사실 김용민.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결단을 했습니다. 원래 당내에서는 더 늦게 처리하자 혹은 나눠서 처리하자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랬나요? 근데 절대 안 된다. 6월 5일날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발의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결단했어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진짜로요? 예, 저희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야.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거 박수 한번 가야 돼. 요거는 왜냐하면 잘한 거를 기억하고 맞아요. 칭찬을 해야 정치인들도 그럼요. 더 칭찬 받으려고 열심히 하죠.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검 저는 한동안 논의될 때 뭐 제3자 추천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되면 제가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변협도 믿을 수 없다 얘기를 맞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특검법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져오니까 조은석 민중기 또 이명현 특검 예.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들어냈잖아. 저는 그거 정말 김용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네. 너무 잘한 일이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김용민, 박찬대 이렇게 실명제로 가야 돼. 실명제로. 김용민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잘하시네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네. 국민들한테 이렇게 칭찬 받으면은 힘이 나죠, 솔직히. 힘 많이 나죠. 힘 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큰일을 하시네. 네, 사실 조금 전에 뭐 검찰 특활비 얘기도 나왔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특활비 그 부활을 제가 그날 오후에 갑자기 알게 돼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의총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제가 세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간 통과는 됐지만 부대 상황이라도 부대 조항이라도 좀 놔두면서 통과시키긴 했는데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또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저한테 막 왜 특활비 부활시켰냐고 화를 내셔가지고 맞아. 법사위 간사니까. 네, 제가 굉장히 좀 힘이 빠졌었는데요. 진짜 그거 어떻게 뭐 막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맞아. 그래서 힘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또 특검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또 골고루 좋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도 지금 순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특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만 그럼 잠깐 좀 듣고 갈까요? 네. 예. 법안은 아시는 것처럼 검찰 4법을 발의했고요. 검찰청 폐지 법안.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검찰청을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소청을 신설해서 기소만 전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라고도 부르죠. 이걸 신설해서 행안부에 두면서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식. 부패범죄 같은 것들 수사합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걸로 그게 이제 최종안으로 결정됐어요. 왜냐면 현재 발의한 법 기준으로는 그런 거죠? 네네. 그건 네. 더 논의를 해야죠 이제. 통과 과정에서. 법무부 밑에 놓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법무부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또 안 되고. 그 법무부에 두면요 검찰 지금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 네. 이거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 자,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 때는 좀 다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수사기소 기껏 분리시켰다고 쳐봐요. 근데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공소청장 검사고 중수청장을 또 검사로 둘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그럼 법무부 내 이 검사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특수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법무부. 나겠네.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만들었고요. 뭐 그건 논의 과정에서 다른 데로 옮겨도 되지만 법무부는 절대 안 된다. 법무부 안 된다. 법무부 안 돼. 저희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하고 수사기관이 그럼 여러 개가 생겨요. 그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현재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이 최소 3개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사기관 간의 어떤 관할 문제나 여러 가지 조율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거기서 조율하고 필요한 이의 신청이나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다시 말해서 법사위는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토론하고 소위에 회부하면 소위에서 논의를 또 시작하거든요. 마침 소위원장이 접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일정을 잘 잡아서 네. 타이트하게 잘 잡아서 예, 충분히 경청하되 정해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절대 넘지 않고 네.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좀 응원은 해주셔야 됩니다. 응원은 안 하고 네, 응원. 걱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내일이죠. 예. 구속 심사를 이제 받는 거거든요. 2시 15분부터. 2시 15분. 네. 근데 봤더니 윤석열이는 구속을 한 10번 되고도 남아 혐의들이 윤석열의 그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요 12월 8일 네, 12월 8일. 아, 내란하고 12월 8일. 5일 뒤. 그렇습니다. 네. 12월 8일에 경찰이 김용현이 공간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윤석열이는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이거 제대로 막아라 라고 김성훈이한테 지시를 내렸나 봐. 네. 근데 당시에 경호처장이 박종준이에요. 근데 박종준이가 경찰을 출입을 허용을 해버린 거야. 그 김용현이 공간에.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화났겠네. 뚜껑이 날라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네. 이 김성훈이 이거 내 지시 이거 왜 안 전했어?고 엄청나게 경고를 합니다. 그거 전해주시죠. 윤석열이 김성훈한테 그거를 이제 듣고 나서 이렇게 격노합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그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너 처장한테 내게 전달 안 했어? 막 뚜껑이 진짜 날라가가지고 좋았다. 들어가니까 엄청 분노했겠지. 근데 실제 화냈어. 네. 그래서 이때부터 윤석열이는 야, 이 공관청 경비 강화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나 봐. 네. 자, 그래서 예. 1월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러 옵니다. 네. 그때 1정문을 열고 들어와 버립니다. 공수처가. 공수처가.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시 이제 경호처장 박종준이에게 전화를 해갖고 또 지랄합니다. 네. 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해서 야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이 되냐. 공수처가 이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총준아. 요렇게 해서 야 이거를 막아내. 막아내. 막아내서 진짜. 윤석열이가 또 엎어커 세로머니 좋았어. 너무 기분이 좋아. 조지니까 되네. 역시 내가 조져야 돼 이 새끼들은 된 거야. 예. 기분이 너무 좋아서 1월 11일에 열심히 한 또 경호처 간부들을 이제 식사 자리로 모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 특공대랑 뭐 기동대가 들어온다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어. 어? 총은 경호가 니들이 훨씬 잘 쏴. 어? 경찰은 니들이 총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기만 해도 막 발발발 떨면서 두려워할 거다. 그러니까 총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줘라. 총 보여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진짜. 의원님, 뭐 웃고 계세요? 심각한 얘기인데 그 웃으시면 안 되죠. 이거 뭐 구속돼야겠죠. 아니 지금 윤석열이 재판 준비하는 거 여기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잘해. 아, 이거 네. 구속이죠. 예. 구속. 네, 당연히 이제 구속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특검이 왜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를 이 범죄로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실 첫날 윤석열이 저기 특검에 첫날 조사 받으러 갔다가 막 경찰한테 조사받기 싫다 막 네네. 이러면서 또 버팅기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부분을 조사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체포방해. 체포방해. 부분을. 네. 이 체포방해는 이 전체 사건에서 어떤 의미, 구속영장 관련해서 어떤 오. 의미를 갖냐면 네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구속에 최적화된 그렇죠. 사건이다. 구속을 위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구속 위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특검은 이걸 먼저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윤석열도 법률가이다 보니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아니까 눈치챘구나. 이거는 빼박이다. 내가 구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버티고 쇼를 했던 겁니다. 경찰한테 못 받아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경찰을 무시해서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내가 구속된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된다. 그리고 특검이 사실 지금 아직 외환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사안으로 먼저 구속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부분 기소하면 최소 6개월은 그 영장의 효력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6개월 내에 또 외환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구속시켜놓고. 그래서 지금 특검이 그런 방향을 잡고 들어가고 윤석열은 자기가 쓰던 방식에 그대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해. 네. 그래서 거기서 막 투정 부리고 안 그렇지,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고 막 그렇지. 그랬나. 네. 그러다 말 안 되면 진짜 혼날 것 같으니까 9시 1분에 딱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뭐 내일 그냥 구속 딱 떨어집니다. 예. 되겠네 100% 제발. 예. 그리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시무시한 노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원. 노상원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노상원이가 9일 오늘이 며칠? 8일이죠. 네. 8일. 예. 9일 0시가 되면은 석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란 특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 노상원을 추가로 기소해가지고 네. 구속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혐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이건 뭐냐면 이제 수사단 구성을 위해서 군사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했다라는 거야. 네. 그리고 알선 수재 혐의. 노상원이는 민간인인데 현역 군인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돈을 또 받았다는 혐의가 있어요. 그래요? 예, 한 2,5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 노상원이는 뭐 김용현이랑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우리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죠. 대통령실도 들락거렸고 그리고 봉지욱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서 이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노상원이가 김건희와 비화폰으로 통화하는 사이였다. 이것을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이미 다 진술을 해놨다. 네. 근데 이게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보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가 다 의심은 하고 있었죠. 네. 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무모하게 또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꼭 날짜를 12월 3일 날을 받은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음 날 본회의가 있어서 다 서울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모일 수 있는 주말에 구조라, 했어야지. 예,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면 그날 안 하는데 꼭 날을 받아서 한 것 같은 그날을 네. 꼭 찍어서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국정원장과 그 직전에 통화했던 내용들이, 김건희가 통화했던 내용들이 확인됐죠. 이건 보도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가 이 내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 의심을 확실로 네. 바꿔주는 그런 중요한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요번에 윤석열 구속영장에 한덕수도 한덕수 공범으로 적혀돼 있어. 기소돼 한덕수.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덕수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꿀맛이다. 얼마나 시원한 이게 바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이고, 효능감이에요. 예, 정의가 이게 바로 서가는 과정들이 네. 국민들이 애타게 바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씩 네.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문이 풀리는 게 한덕수도 왜 그렇게 권한대행하면서 그렇지. 그 이상한 짓을 했느냐. 네. 헌법재판소 구성도 방해하고 이완규 지명하고 했던 것들이 이거 내란 때문에 정권 바뀌면 본인이 감옥 간다는 거를 스스로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또 되는 거죠. 한덕수, 최상목 둘 다 그랬죠, 계속. 네. 맞아요. 한덕수는 진짜 구속돼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너무 빼박 명확하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 아니 쿠데타를 2번이나 일으켰잖아요. 내란 쿠데타도 일으키고 당에서도 당권 쿠데타도 당권 일으키고. 쿠데타, 그렇지. 쿠데타 2범입니다. 별이 2개입니다. 별 2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란 특검 구속영장에는 외환 유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데 관련한 내용은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요,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 2대가 북한에 추락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 2대가 북한에 추락했다. 네. 이거 이미 그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군 관계자가 진술을 했어요. 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2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 그러니까 추락 장소까지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진술이 또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진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동안에 관련 의혹들은 있었는데 이 명확한 진술로 나오고 이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사실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네. 아, 이거 중요합니다. 군 관계자의 진술입니다. 무인기 침투 지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았다. 김태효 씨 이렇게 또 만나네요. 잘 숨어 있었다 이거. 김태효 씨 요새 학교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만나십니다. 이게요, 부승찬 의원이 이거를 주장을 했었어. 네. 국가안보실이 지휘를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네. 국가안보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했어요, 실제로. 네. 맞네. 25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라면서 요거는 이제 가짜 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하는 거다라면서 그렇습니다. 부승찬 의원 등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13명을 고발했어요. 13명 딱 고발했어요. 네. 이 고발하자마자 최욱은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승찬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뭡니까? 이 진술이 나왔어요. 예, 이거는 진짜 크다. 네. 예, 김태효 진짜 이제 빼박인 거죠. 와. 사실은 그 최혜병 특검에서도 김태효가 이제 이따가 또 나옵니다. 조사를 예. 받을 거고 여기서도 조사를 받을 것이고 특검들이 서로 앞다퉈서 맞아요. 관련자들의 신병을 이제 확보하는 경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네. 아, 너무 기분 잘 좋습니다. 숨어 있었다. 네. 옛날에 김태호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HID인가 특수부대 자기가 가가지고 맞아, 자기가 막- 갔어요. 거기 담배 피면서. 맞아. 그건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담배 핀 것까지는 인정 안 했는데 간 거는 간 건 인정했어요. 인정했잖아요. 네. 담배 폈잖아. 다 기억해야 돼. 맞아요. 기억해야 예.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요거 아주 크거든요. 네. 요거 아주 큰데 요거 짧게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가 단톡방에서 3분의 1 체크하고 네. 예, 요거는 계속 상기시켜야 됩니다. 3분의 1 체크하고. 아니 주가 조작범이 3분의 1 체크하고라고 해.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가 조작범이 3분의 1 체크하고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주가가 뛰어. 그렇지. 주가 조작범인데. 맞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김건희 연결. 와, 미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종호는 삼부토건과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삼부토건 관계자 아무도 모른다라고 잡아뗐습니다. 네. 그런데 이종호는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2023년 9월 11일 이종호의 목소리에 담긴 녹취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조땡땡 아버지가 삼부토건 회장이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어 조땡땡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또 삼부토건이 연결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녹취가 나왔어. 새로운 녹취. 네. 이거 하고 싶어 갖고 내가 밤잠을 설쳤다. 또 나왔어. 뭐야. 삼부토건과 관련 예. 정황이. 계속 나오네. 이종호는요 삼부토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024년 5월에 이종호와 김규현 변호사 아시죠? 네. 예. 김규현 변호사가 통화를 하는데 작년 5월. 예, 작년 5월입니다. 이종호와 김규현 변호사가 통화하는데 이종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기업이라는 곳이 있어. 이 기업. 그러니까 그냥 익명 처리하려고 아, 이 이 기업. 기업. 예. 이 기업. 아, 이 기업. 이종호가 이 기업을 인수할 거라고 그래. 이종호가 인수할 거다. 5월에 그 통화를 하는데 예. 다음 달쯤 뭐 곧 이제 인수할 거라 그래. 그거 음성 잠깐 듣고 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요즘에 회사 인수하는 것 때문에 계속 뭐, 회계부이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다음 주쯤에 계약 들어갈 것 같아. 자, 다음 주쯤에 계약할 것 같아 나오지. 네, 네. 실제로 이 기업을 인수할 거 다음 주에 얘기하지 자기가. 이종호가. 실제로 2024년 6월에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합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이 인수했냐? 그게 H 기업이라고 하면 H 기업이 인수를 해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이종호는 H 기업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어. H 기업은 뭐야 또? 어디요? 삼부토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끝. 아, 진짜로? 끝났지. 야. 와,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그림이 딱 떨어지죠. 딱 떨어지죠. 네. 뭐 이 정도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예. 뭐 녹취록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주가 조작에 국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를 부양하는데 윤석열이 직접 등장해서 플레이어로 띄워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알았는지 그걸 정보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네. 알고 삼부 체크하라. 네. 그리고 회사를 인수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진짜 나쁜 범죄입니다. 진짜 최악의 범죄. 이건 예. 최악의 범죄. 저희가 사실 박근혜 때 와. 국정농단 할 때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뭐 출연금 받고 이렇게 협박해서 돈 뜯어냈잖아요. 네. 그거 말고 분명히 주가 조작도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의심만 했다 못 잡아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아. 그런데 김건희는 꼬리가 잡힌 거죠. 와, 이거 윤석열 잡혔어. 김건희는 꼬리가 잡힌 겁니다. 예. 최악의 범죄야. 네. 대놓고 한 거지 뭐. 최악의. 예. 여기는 원희룡이 들어가 있죠. 네. 원희룡이가 폴란드에 가서 삼부토건 관계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예. 삼부토건 관계자가 MOU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 MOU를 갖고 자랑을 하면서 주가를 띄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JTBC가 MOU를 분석을 했어. MOU를 분석을 해서. MOU를 분석해 봤더니 MOU에 재건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 MOU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야 언제 한번 우리 밥 먹자야. 내용 자체가. 아, 진짜야.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야.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어. 근데 그거를 재건 사업인 것처럼 세상에 알리면서 주가를 띄운 거야. 이거는 애초에 시작부터 그냥 마음 먹고 들이댄 겁니다. 실제 계약도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한 5배 정도 뛰었죠. 네, 이거 진짜 정부가 나서서 대놓고 주가 조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게 국가가 주도한 주가 조작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주가 조작이기도 하고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아까 저 날짜를 보시면 2023년 5월 달이잖아요. 네. 주가 뛰기 전에 미리 압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게요 이 사람들 전화 내용 저도 기억하는 게 해병대 사성 장군 진급 있잖아요. 이것도 미리 알고 있어요. 맞아. 8개월 뒤에 맞아. 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들 내지는 그 의사결정에 함께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도모했던 거 아니냐라는 예. 증거들이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국정농단의 축에 핵심 축에 김건희가 있었던 것으로 예.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최악의 범죄입니다. 네. 더 최악의 범죄가 또 있어. 양평 고소가 사실은 더 최악의 범죄야. 예.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뭐냐? 윤석열, 김건희는 애초에 해먹으려고 대통령이 된 거야. 왜냐? 당선되자마자 한 짓이거든요. 이거는 예. 다들 당선되고 뭐 2달 후에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해. 방송에 나와서 아니야. 인수위 시절에 했다니까.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했다고. 그때 어떤 그 용역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타당성 검사 아, 다시 맞아요. 해보라고 해갖고 네. 그게 인수위 시절이야.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국가를 이용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른 거예요. 예,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활용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김성교 의원 지금 출국 금지됐죠. 네. 원희룡. 있고, 원희룡. 네. 원희룡. 그리고 뭐 명태균, 김건희 사건에 수많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등장하고 있고 네, 김영삼. 이런 것들 계속 보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을 끝까지 옹호했던 이유가 사실은 맞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맞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예.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예. 네. 이번에 윤석열이가 자리 지켰으면 김성교 출국 금지 당했겠냐고. 안 그렇죠. 무혐의로 덮어줬겠죠 오히려. 비즈니스석 타고 돌아다녔겠지. 그리고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윤상현 자택 압수수색. 요거 좀 전해주실래요? 자, 오늘 지금 민중기 특검팀에서 윤상현 자택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김영선 자택,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자택도 자,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군요. 네. 네. 뭐 상현이 이름은 맞아. 우리가 다 아니 그냥 녹취에 들어가 버리니까 상현이 이름은 빼박이죠, 뭐. 이거는 뭐 압수수색 안 할 수가 이거 안 없지. 되지. 네. 상현이. 저희가 이제 특검에 하나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압수수색 이후에 증거들이 나오면 체포 혹은 구속영장 청구도 할 건데 현역 의원들은 그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체포 동의안 국회로 보내주시죠. 보내주시는 족족 동의해서 다시 되돌려 주시니까 다 보내십시오. 족적. 국민의힘은 예전에 다 서명까지 했어요. 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 맞아. 다 포기해놨기 때문에 오늘 족족 동의해 줄 테니까 다 보내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 뭐 의원님이 뭐 이 사람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범죄 혐의가 범죄 혐의가 있어요. 너무 그럼요. 짙잖아.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동의를 안 해? 그러면 민주당 욕 먹어야지. 아, 그건 말이 아니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범죄를 또 가리기 위해서 내란을 옹호한 것도 맞잖아요. 근데 네. 자꾸 수사를 하면 뭐 야당 탄압이다, 아유, 그래. 뭐 보복이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에이. 하도 보복거리길래 제가 보복을 다르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보석같이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 왜 말을 그렇게 또 만들어? 자기적으로. 아니, 자꾸 보복이라고 하니까. 그 자기적이다 좀. 예. 있는 보석같이 그대로만 복된 가도 일이다. 충분해. 그냥 아침 자기 방송에서 아 좋았다. 좋았어. 보석같이 복된 일입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특검. 지금 수십만 명이 보고 계시는데 왜 말을 만들어? 뭐 바보 바다의 보배 이런 거 그거 아니잖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이제 최상병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까지 구명하려고 했을까? 예. 이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단초를 최상병 특검이 찾은 것 같습니다. VIP 경로설 이 의혹이 제기됐던 2023년 7월 말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 A 씨가요. 임성근의 부인이야. A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과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야, 이게 참 와, 이거 미칩니다. 예상치도 이게 못했어. 예상치 못했어요. 야,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 부인과 와. 김건희 측근이 통화를 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야. 자, 그런데 그래도 그럴 수는 있지 않아? 이럴 수 있어. 자, 요거 들어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VIP 경로설 전후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네. 임성근 사단장 부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임성근 부인 캐릭터를 일단 알아야 돼. 임성근 부인 캐릭터는 남편을 위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성근 부인. 예. 그런데 임성근이가 이거는 거의 다 잊었을 텐데 임성근이가 이제 최상병을 사망케 한 직접적 원인 제공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그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해요. 아, 그 당시에는 예,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다 까먹었지만 네. 그게 언제냐면 2023년 7월 28일입니다. 네. 그때 사의를 표해. 네. 근데 사의를 표한 날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부인하고 14번을 통화합니다. 14번. 14번? 14번을 통화해. 예. 어. 알겠네. 형준이 형, 형수님이랑 하루에 통화 몇 번 해요? 안 하지 뭘 해. 뭐 말도 14번을 통화해. 14번. 그 정도로 임성근 일에 대해서 부인이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야. 사의를 표한 날. 그랬던 임성근 부인이 김건희 최측근과 통화했다. 이거는 큰 혐의점 발견한 거 아닙니까? 연결고리인 거죠. 사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최혜병 그 입법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했어요. 그때 이 의혹들이 이미 제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밝히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검이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의혹과 그림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미 그때부터 여러 가지 로비를 했을 가능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병대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올리면서 임성근이 거기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그 당시에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려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 수색 작업을 하게 만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내피셜입니다만 임성근이가 자기가 사의 표했을 때 전화를 하는 거야 부인한테. 나 이제 그만하려고. 부인이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얼마나 빼기 대단한데 기다려 이씨. 막 이제 계속 이러지 않았어. 내피셜로는 14번 통화. 그리고 김건희 최측근에게 전화해서 아유 그 우리 남편 좀 살려줘요. 이럴 가능성이 높네. 높지 않아? 예.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종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김건희한테 해가지고 구명로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성근이라고 그 주체를 생각하지 임성근의 배우자라는 생각은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온 이 통화 내역을 비춰보면 임성근의 배우자가 그것도 김건희 측근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다이렉트로 좀 라인을 다이렉트로 대는 갑니다.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최혜병 특검도 김건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그러니까 일이에요. 요거 이제 뇌피셜 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임성근 부인이 김건희 최측근에게 한 번만 살려줘요. 아이고 제발 부탁드려요. 전화로 했어. 했어. 네. 그러니까 김건희 최측근이 이제 김건희한테 아유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살려줘 한번. 그럴까? 알았어. 성렬아. 한번 살려줘라 성근이. 성근이가 누군데? 아이가 살려 씨. 된 거야. 그리고 2023년 7월 31일이 됩니다. 맞죠? 네, 7월 31일 네.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엽니다.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경로를 하는 경로. 거야. 야 이깟 일로 사단장 못하게 하면 누가 사단장해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탁탁탁 다 틀어진 것이 아니냐. 어우 맞는 거. 근데 그 회의에 예. 김태효가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그 의심을 하고 네. 김태효를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왜 이렇게 기분 좋냐? 오늘 시원하다. 원맨쇼야. 아니 김태효 이관왕이에요. 내란 쪽 김태효 외환 이관왕. 외환 김태효 이관왕. 요거 그러니까요. 김태효 소환합니다. 예. 요건 뭐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김태효 이관왕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란에서 김태효가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오히려 더 그렇지. 많이 관여했어요. 그때가 네. 진짜겠죠. 네, 내란에서 정말 종횡무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빨리 신병 확보하고 탈탈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만 하자. 힘들다. 원맨쇼. 힘들다 힘들어. 네. 참고로 김태우는 11일 날 나가는 겁니다. 11일. 네. 예. 박살 내야 돼. 의원님 혹시 뭐 더 짚을 부분 있으면 네. 네, 이제 내란 특검, 그러니까 특검 세 개는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우와 이거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니야? 내란 특별법 필요하다고. 12.3 내란 특검. 뭐야? 계속 얘기했는데? 박찬대 대표 발의로 지금 의원 한 100명 정도 가까이 지금 동의를 받고 있고 오, 뭔데 내용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진실을 밝히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지 않고 내란을 정말 저지른 사람은 사면 복권 안 되는 것.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사면 복권 안 돼.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직위원에게 재판 맡길 수 없다. 이거 여기서 매물쇼에서 계속 얘기했다. 맞죠? 와 이게 나오네. 나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12.3 이후에 알박기 인사한 것들 완화시키겠다. 그게 가능해요? 법으로 해봐야죠. 박현수. 네, 하여튼 할 수 있는 조치, 인사 조치 같은 것들은 다 할 수 있게 좀 만들어놨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념 사업과 교육, 민주화 교육, 12.3 비상계엄의 시민들이 극복해낸 이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 기념 사업하는 걸 넣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게 좀 요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자기 정당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나오면 국고보조금 제한한다. 이거 사실상 해서 네. 국고보조금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2.3 비상계엄 이후로 내란 이후로 이미 지급된 것은 환수한다. 네. 다 뱉어내야 돼. 네. 이 정도면 해산 청구 안 해. 사실상 해산이. 말라 죽겠네. 말라 죽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지금 뭐 어느 단계예요? 발의했다고요. 발의했어요 오늘? 네. 오늘 발의했습니다. 아 여기 진짜 이거 눈물 나네. 이거 되면 대박이야. 네. 현실화 되네. 돼야 돼. 다시 강조드리지만 박찬대 야. 대표 발입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뿌듯한 게 매부쇼에서 얘기한 거 좀 다 들어가 있어요. 현실화 되네. 다 들어가 있어요. 와, 너무 잘하죠. 내란 진짜. 특별 재판부 감동이다. 사실 알박기도. 이게 진짜 실제 지난 원내대표 때 법을 좀 만들어 놨다가 발의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대선 기간이 한참 되니까 이 법을 발의하는데 또 여러 가지 당내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신중 등등의 뭐 그럴 수 의견들이 있죠. 있어서 발의를 네.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더 보강하고 추가해서 오늘 드디어 그러니까 훨씬 발의했습니다. 강력해졌네요. 강력해졌죠.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보다.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와, 그 이후에 아이디어가 저희가 좋고. 추가로 지금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훨씬 강력하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절차를 밟아갈 텐데 네.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가령 최악의 경우. 글쎄요. 일단은 국힘에서는 위헌 시비를 계속 주장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뭐 다 검토를 하셨겠죠. 네, 충분히 뭐 가봐야죠. 네, 위헌은 나중에 논의하라고 하고요. 네, 나중에 헌재 가서 아니, 그리고 위헌 안 나오는 게 5.18 특별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거는 합헌적인 절차를 충분히 가고 이거예요. 헌법 질서를 흔들어 놓으면 기존의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력한 이상한 조치를 진짜 해요. 맞죠.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는 입법 조치보다는 넘어서는 조치들을 해야 네.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법들은 기존의 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합의하에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다. 국민적 합의하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엔 좀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킨 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됐어. 아유 됐다. 그럼 이것도 법안 소위 이렇게 거치고 다 이제 절차 밟아야 돼요. 밟고 그렇게 해서 다 절차 밟아야 됩니다. 됐으면 좋겠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님은 동의를 하시겠죠? 그러시겠죠. 항상 의심해야 돼. 야, 항상 의심해야 돼. 좋긴 좋은데. 아니 뭐 생각보다 개혁적이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시원시원하십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우 시원해. 더운 줄 모르고 했네. 오늘 좀 개운하네요. 오늘 개운하다. 처음에 정말 에어컨 튼 것만 그 시원하고. 오늘 좋았다. 파워냉방. 너무 좋다. 오늘은 신인규도 좋았어요. 아까 그 개그 잘못 친 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저 여보세요. 그건 개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개그 범주 안에 못 좋은 들어갑니다. 웃음 한번 저도 만들어 볼게요.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장난. 네. 말깨작 정도. 그걸 또 짚어 또. 짚어내야 됩니다. 허되게 혼냅니다. 예.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